여러분은 미래에셋을 알고 계시죠? 한국에서 태어난 자산운용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회사 이야기를 꺼내는 건 미래에셋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지금 돈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 경제, 미국 시장, 그리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미래에셋은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자본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창구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창문을 통해 경제를 읽어보겠습니다. 1부, 어떻게 한국 돈이 월스트리트로 흘러갔는가? 1997년 박현주 회장은 IMF 외환위기 한복판에서 미래에셋을 창업했습니다. 박 회장은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도 제대로 된 투자 수단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 미래에셋은 전 세계 13개국에서 7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조 원에 가까운 자산을 운용합니다. 스위스의 GDP보다 큰 규모입니다. 전 세계 600개가 넘는 ETF를 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 미국의 ETF 운용사인 글로벌엑스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글로벌엑스의 운용 자산은 약 10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730억 달러입니다. 7년 만에 7배 성장한 겁니다. 같은 기간 미국 ETF 시장 전체 평균 성장률의 거의 2배입니다. 외환 위기 속에서 태어난 한국 회사가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ETF 브랜드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투자자들은 자국 시장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을까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한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1.9%였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연평균 약 15%였고요. 이건 단순한 성과 차이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부진의 뿌리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한국 상장 기업들은 오랫동안 실제 자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어 왔습니다. 평균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약 0.99배, 즉 시장이 이 기업들을 가진 자산만큼만 평가하고 미래 성장이나 경영 능력에 대한 프리미엄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선진국 시장들은 대부분 PBR 1배를 훌쩍 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오너 일가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익이 재배분되고 소수 주주의 권리는 약하며 배당은 낮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이 패턴을 보고 떠났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2024년 12월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결정타가 됐습니다.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외국인 자금은 즉시 빠져나갔고 이 장면을 지켜본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큰 손들이 떠난다면 나도 떠나겠다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은 그 출구에 딱 맞는 제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ETF는 한국 ETF 역사 24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주식 펀드가 국내 ETF 순자산 1위를 차지한 상품이 됐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국민 ETF라고 불립니다. 미국 주식을 추종하는 펀드가 한국에서 국민 ETF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건 이 한 가지 사실이 지금 한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2부, 상품을 판 사람이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다. 2025년 말 숫자는 이미 놀라운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상장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 단일 국가 기준 세계 최대 외국인 투자자 집단이 되었습니다. 보유 규모만 약 156억 달러, 2025년 10월 한 달에만 68억 달러를 순매수했고 11월에는 56억 달러가 추가됐습니다. 2025년 전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주식 순매수 기록을 세운 해가 됐고요. 2025년 중반 기준 해외 ETF 보유액 중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상품 비중이 28.7%에 달했습니다. 해외 ETF에 넣은 돈 3달러 중 거의 1달러가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2배 레버리지 S&P 500 ETF는 시장이 오를 때 2배로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떨어질 때도 2배로 손실이 납니다. 게다가 매일 리밸런싱 되는 구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에서 장기간 보유하면 지수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최대 수혜자인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내내 미래에셋은 중국 중심의 ETF 신상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중국 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투자자 세미나를 열어 미국 이외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유도했습니다. 박 회장은 공개적으로 한국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과잉 집중을 우려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제품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이 그 제품에 너무 몰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행동도 뒤따랐습니다. 미래에셋은 스페이스X와 xAI에 대한 사모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박 회장은 그 수익을 미국 주식을 더 사는 데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글로벌 M&A에 재투자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을 글로벌 금융의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사적 변곡점. 이 표현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한국 최대 자산 운용사가 미국 자산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는데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를 끼고 계속 사들이고 있다. 이 간극이 지금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관과 개인의 방향이 엇갈리는 것 자체는 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엇갈릴 때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이 신호는 미래에셋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블랙록은 2026년을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인 포트폴리오 시작했습니다. 골드맨삭스는 미국 시장의 현재 밸류에이션, 집중도, 최근 수익률의 조합이 역사적으로 과열됐던 몇 안 되는 시장 국면과 닮아 있다고 했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제공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채권 대신 주식을 들고 있는 대가로 받아야 할 초과 수익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10년의 가장 쉬운 투자 아이디어가 지금 매우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3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래에셋 이야기는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년간 쌓여온 구조적 흐름이 이제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먼저 한국 경제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살 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이 매도 압력이 지속되면 원화가 약해집니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를 올리고 에너지, 식품, 원자재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국내 물가를 자극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즉, 개인이 자기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 역설적으로 한국 경제 정책의 여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부진하니 투자자들이 떠나고 투자자들이 떠나니 원화가 약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니 경제 부담이 늘고 경제 부담이 늘어나니 국내 시장이 더 부진해지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고리입니다. 정부가 세제 혜택으로 투자자들을 국내로 되돌리려 한다는 것은 각주가 아닙니다. 자국 자본시장이 자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 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는 미국 투자자들과 미국 경제 성장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 일본, 유럽, 대만, 전 세계 개인들이 같은 미국 인덱스 펀드, 같은 기술주로 몰려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글로벌 수요가 미국 기업들의 펀더멘털만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CFA 연례 투자 전략 만찬에 참석했는데 키노트 연사가 JP모건 자산운용의 아메리카 수석 시장 전략가인 가브리엘라 산토스 전무였습니다. 그분이 강세를 보인 건 미국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자산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의 수석 전략가가 투자 전문가들로 가득 찬 자리에서 기회를 미국이 아닌 세계 전반에서 본다고 한 것, 이건 의도적인 프레이밍입니다. 그냥 넘길 말이 아닙니다. 케임브리지 어소시에이트도 2025년 미국 외 주식이 달러 기준으로 미국 주식을 11%포인트 이상 초과 성과를 냈으며
2026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자금 흐름이 실제로 역전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금융위기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개혁, 지금 실제로 진행 중인 상법 개정, 이 국내 주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금리 격차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든 수십조 원인 미국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그 유출 자체가 가속 요인이 됩니다. 들어올 때 가격을 올렸던 바로 그 메커니즘이 나갈 때 가격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크게 타격받는 건 이미 조용히 부산을 마친 기관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끼고 가장 혼잡한 자산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장 다음 달 폭락이 온다는 예측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은 실제합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실제합니다. 미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감정도 실제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 5년, 10년간 미국 주식으로 자산이 많이 불어났다면 그 성장의 일부는 미국 기업의 펀더멘털이 아니라 전 세계 자금이 한 방향으로 쏠린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 순풍이 약해지고 있다면 같은 속도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분산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 사이에서 섞는 것이 분산이 아닙니다. 미국 외 선진국 시장, 선별적인 신흥국 시장, 실물 자산까지 글로벌 자금이 한 곳에만 몰려 있다는 전제에 의존하지 않는 포트폴리오 말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기관 투자자들이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한국 돈을 월스트리트로 연결한 다리를 놓은 바로 그 사람이 자기 회사의 이익으로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에셋은 1997년 위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왔는가가 아니라 돈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하는가?